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반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 속에서 두 후보가 지지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초박빙 판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최대 쟁점인 경제, 이민 국경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집중 제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산층 재건을 내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을 비판하고 트럼프는 전국적인 임신중지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임신중지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CNN 등 언론들은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토론 결과가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진행될 사전투표 표심에 끼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불법 이민자 이슈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 통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법 국경 통과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보안법을 저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설명한 뒤 트럼프가 의회의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폐기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는 범죄자를 허용했다. 테러리스트도 허용했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범죄는 훨씬 줄었다. 그들이 범죄자를 우리나라에 들여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특히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민자들이 그곳 주민들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웃으면서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V 토론에서 다소 열세인 듯한 모습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상대가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듯한 조작된 토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TV 토론 다음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어떤 쇼에도 출연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는다. 대중은 자신들이 어떤 후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아마도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와의 조작된 쇼를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어제 해리스가 말하는 것을 봤는데 끔찍하게 질문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이 주최한 대선 TV 토론은 두 후보 모두 사전에 질문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해리스 측에 미리 질문지를 알려줘 토론이 조작됐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주장입니다. 별다른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1대1 토론이 아니라 3대1 토론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2.5%로 7월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올 1분기 오름세로 돌아섰던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지 않고 노동시장 둔화에만 집중해 B컷을 단행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연준이 오는 17일부터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B컷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은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한다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6년도 정원 결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아직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임 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대한병원협회도 참여를 바란다는 공문은 받았지만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 해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놓고도 대립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부터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